학통반도 다음 주에 시험 치죠. 월간 테스트. 학통은 선생님이 직접 출제하고요. 내가 출제해서 다른 학통 반 애들도 똑같은 걸 쳐요. 우리 학문당의 학통은 우리 반이 유니크 반이잖아요. 유니크 반. 유니크 위에 엘리트 있잖아요. 그죠? 엘리트 파워. 탑반. 근데 탑반은 없습니다. 화통이요. 그러면 딱 세 개밖에 없어요. 레벨이요. 우리는 딱 중간에 있는데 근데 화통은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수원이나 수트를 몰라도 이게 아무 뭐 그런 게 없다고 했잖아요. 선행 뭐 했다 안 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느 뭐 레벨이든 학생들이 딱 느꼈을 때는 똑같다고 나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도민이도 다 자신감 가지고요. 또 영상 같은 것도 한번 보고요. 쌤이 밴드랑 필요하면 유튜브도 뭐 영상을 보여줄 테니까요. 밴드에 일단 초대할 테니까 가입하면 돼요. 거기 영상이 있어요. 근데 쌤이 영상 찍고 해도 얘들 잘 안 보더라고요. 얘들. 맞죠? 도매조도 안 듣고 일단 수업 오는 게 제일 좋죠. 선생님은 수업을 막 하다 보면 그지? 특히 개념 같은 거 수업할 때 좀 짧은 이야기를 좀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더니? 너희가 느꼈을 때요. 이렇게 작은 뭐 예를 들면 한 문장의 이야기를 엄청 오래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 그렇게 한 이유가 그 짧은 개념 가지고 막 수백 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럴 때마다 뭔가 학생들이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이건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잘 모르니까 그걸 뭐 유형별로 선생님이 절대로 막 외우라고 하진 않잖아요.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대표적인 몇 가지의 예를 딱 들어가지고 나머지 문제들 이 예에다가 갖고 오라고 선생님이 자꾸 얘기했잖아요.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 되더니 이 문제 풀 때 이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알려줬던 뭐 대표적인 예에다가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면 문제가 풀리냐고요. 그래요. 뭐 예를 들면 뭐 중복조합이 있다. 그럼 중복조합에 뭐 대표적인 예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알려준 게 한 4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문제 풀 때마다 거기 4가지 유형에다가 갖고 와야 돼요. 그게 잘 되냐고요. 상현이 어때요? 잘 돼요? 코칭쌤 말씀으로는 지명이하고 상현이는 수업을 들었으니까 두 명이 처음이지만 그 두 명은 뭐 별로 막 알려줄 게 없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잘 푼다고. 맞아? 그건 아니야? 그래서 일부러 막 더 어려운 거 뽑아주셔가지고 이렇게 풀린다고 하던데 아니야? 단어마다 다른가? 아, 잘하는 단어도 있고 어려운 단어도 있고. 그러면 뭐 어떤 단어가 어려워요? 쌤이 저번 주에 얘기할 때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물어보냐면은 어차피 확률이라는 게 이 확률 앞에 쌤이 뭐가 붙는다고 했냐면은 수학적 확률이라고 했어요. 확률은 크게 몇 가지가 있냐고 하면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수학적 확률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무슨 확률이죠? 질문하는 거야. 질문 대답을 해봐. 두 번째 또 어떤 확률이 있어? 이 앞에 이 수식어가 2개가 더 있다고요. 순열적 확률? 그런 거 없어. 내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동현이는 아예 확률 한 번도 안 들어봤다고 했죠? 그럼 동현이한테 뭐 질문할 수 없을 것 같고 지명이는 요 노란 색깔 대신에 2개 더 있다니까. 저번 주에 있는 건지 복습하는 거야. 조건?
땡! 땡땡. 몰라요? 여섯. 땡! 다 땡이야, 다 땡. 아니, 선생님이 너무 땡을 크게 얘기했나? 수학적 말고 뭐예요? 통계적, 기하학적.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는데, 학교 시험에서 혹은 수능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파트, 확률 파트 말이에요. 이 확률 파트는 우리가 확통이 총 3개거든요. 경우의 수, 확률, 통계 이렇게요. 크게 보면.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있는 확률에서는 이 셋 중에서 쌤이 저 노란색 썼던 이유가 있겠죠. 수학적 확률이 수능에서는 100% 나옵니다. 내신에서는 얘 둘이가 나오기도 한다고 했어요. 근데 내신에서도 통계적 확률이라는 거는 언제 나오냐면 통계 단원에서 나옵니다. 3단원에서. 그럼 지금 있는 단원에서는 얘는 그냥 참고로만 나오는 거야. 비교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죠?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 주 얘기 안 했는 건데 통계적 확률은 통계 단원에서 배우는 확률입니다. 알죠? 근데 학교 내신에서는 가끔씩 내더라 이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통계적 확률이 뭐라고 했죠? 통계적 확률은 우리 대화를 좀 해보자. 뭐 이렇게 댓글 해야지 내가 뭐 이렇게 잡아주죠. 통계적 확률은 쉽다고 했어요. 쉽다고 했습니다. 알죠? 얘가 좀 어려운 것 뿐이에요. 그러면 기하학적 확률은 뭐라고 했냐면은 얘도 시험에는 내신에서는 가끔 간혹 나온다고 했는데 기하학적 확률은 그림으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경우의 수로 푸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푸는 거야. 그림, 도형, 뭐 그런 거요. 그래서 앞에 1단원에서 배웠던 그 경우의 수 얘를 가지고 단원이 원래 이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어지는 것은 전부 다 수학적 확률이라는 거야. 그 통계적과 기하학적은 지난 시간에 수업을 했는데 학교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많이 나오면 1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1개를 많이 너희 위해서 굳이 공부할 필요도 없다 그랬어요. 너무 쉽게 나오니까. 만약에 어렵게 냈다. 그럼 어떻게 하겠냐? 그냥 틀리라고 했습니다. 그냥 틀리고 나머지 95점 맞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요. 또 시험 기간에 잠깐 뭐 좀 아깝거나 보면 될 것 같아요. 평소에는 굳이 안 해도 된다. 자, 아무튼 선생님 지금 얘기가 좀 길었는데 그럼 수학적 확률이 뭐죠? 수학적 확률이야. 수학적 확률이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라고 했죠. 쉽게 생각하면 분모는 전체, 분자는 부분인 거지. 맞아? 그러면 전체 분의 부분이 확률이니까 우리는 뭐만 잘하면 확률을 잘할 수 있냐면 경우의 수만 잘하면 확률은 쉽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학생들이 확률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우의 수를 잘 못해서 어려워합니다. 인정합니까? 경우의 수 배웠다고 하니까 경우의 수 그게 다 한 거야. 확률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확률은 분모에 있는 경우의 수를 전체라고 해서 전체 집합을 우리가 그 수학 하에서는 U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거를 S라고 써요. 그냥 원소의 개수 NS 전체 개수. 위에는 일반적으로 사건이 되는데 사건은 보통 A, B, C로 얘기하거든요. 그럼 A라고 얘기하자면 이 확률을 우리가 PA라고 한다. PA라고 한다. 정의입니다. 확률의 정. 수학적 확률의 정.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분모와 분자 중에 분모는 일반적으로 구하기가 쉬워요. 분자가 일반적으로 구하기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어렵다는 거지 뭐 매우 어렵다는 게 아니야. 그럼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되게 쉬운 거야. 주사위를 한번 던진대요. 한번 던질 때 뭐 할까요? 뭐 소수가 나올 확률. 답이 뭐일 것 같아요? 전체가 몇 개냐고요? 6개죠. 6개 중에 소수는 몇 개 나오죠? 2, 3, 5. 이게 그냥 답인 거지. 그러니까 분모가 어디까지가 분모인지 모르면 그냥 딱 끊으면 돼, 그죠? 뭐뭐 할 때까지가 분모가 돼요. 분모, 분자. 그럼 너희는 분모의 경우의 수를 구하고 분자의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너희가 이 뒤에 있는 거 구할 때 좀 어렵다라고 얘기한 거야, 생각. 일반적으로요. 주사위 던지는 건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6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떤 뭐 주사위를 던지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시행이라고 해요. 시행. 그러면 내가 시행을 했을 때 위에서 소수가 나온다? 소수가 나오는 건 하나의 사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행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 그 모든 경우를 우리가 책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 경우의 수로 한다고. 그 전체 경우의 수분의 다른 말로는 우리 책에서는 표본 공간이라고도 하더라고요. 표본 공간이요. 아무튼 표본 공간분의 전체 경우의 수분의 위에 거는 사건의 경우의 수. 사건이 뭔지 알겠죠? 시행이 뭔지 알겠죠? 시행이 뭐냐라고 너희가 좀 어렵다 싶으면 예를 들라고 했어요. 주사위를 던지는 것, 이게 시행이에요. 그 안에서 소수가 나오는 게 사건. 그럼 사건 중에 소수도 있지만 뭐 짝수가 나오는 사건, 홀수가 나오는 사건, 싹 다 사건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아까 선생님 표본 공간이 뭐라고 했죠? 표본 공간?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표본 공간은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떤 시행의 모든 경우의 수입니다. 알았죠? 그게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수학하에서는 그거를 전체 집합이라고 했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근원 사건은 뭐라고 되어 있나? 우리 책에서요. 근원 사건. 자, 근원 사건은 뭐냐면 일어날 수 있는 원소들 각각. 오케이? 원소들 각각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 근원 사건은 집합 1, 집합 2, 집합 3, 집합 4, 집합 5, 집합 6. 오케이? 주사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1, 2, 3, 4, 5, 6. 그 한 개 한 개를 전부 다 근원 사건이라고 해요. 다 뭉쳐놓은 거를 표본 공간. 쌤 알아듣고 있나? 다시 볼까? 그럼 야의 표본 공간이 뭐예요? 얘기해봐. 그건 개수고 표본 공간은 집합이에요. 집합. 야의 표본 공간은 집합 1, 2, 3, 4, 5, 6인 거야. 맞잖아요. 전체 집합이라니까요. 근원 사건은 거기에 있는 6개 중에서 원소가 1개짜리인 부분 집합이에요. 집합 1, 집합 2, 6개요. 오케이? 그게 근원 사건. 그럼 사건 안에 있는 거야. 그지? 근원 사건도 근원 사건. 그럼 사건이 뭐냐면 전체 집합 중에 있는 부분 집합인 거야. 여기서는 2, 3, 5잖아요. 집합 2, 3, 5. 맞아요? 그 부분 집합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한다. 근데 용어 설명하고 있는 거야, 쌤이야. 근데 용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 학교 시험에 안 나오죠. 근데 어떤 뭐 개념을 너희가 들을 때 쌤이 말하는 이 말이 소통이 돼야 되니까 쌤이 얘기를 하는 거야. 소통이 돼야 된다고. 근데 왜 자꾸 내가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나 혼자 얘기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자꾸. 이 녀석들과 아무리 얘기해도 대답 안 하고. 이해됩니까? 자, 그럼 다시 이거 지우고요. 확률의 뜻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확률은 뭐라고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랍니다.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선생님이 짧은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요. 그쵸? 짧잖아요. 한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했던 거를 이어서 얘기해 볼게요. 확률을 어떤 풀이할 때 말이야. 풀이 방법. 확률의 풀이 방법은 몇 가지가 있냐 이거예요. 자, 비교해 볼까? 경우의 수를 풀이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었죠? 경우의 수를 풀이하는 방법은 몇 가지였죠? 또 대답 안 해주면 되죠? 대답 좀 해봐. 이거 알잖아. 뭐 틀어도 돼요. 선생님이 틀릴 때 너희한테 절대로 뭘 하지 않아요. 두 가지. 그렇지. 두 가지죠. 그 두 가지가 뭐죠? 첫 번째. 경우의 수를 풀이하는 방법이에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풀이한단 말은 실전적인 거예요. 실전 문제를 풀 때. 너희가 어떻게 푸냐고요. 연필을 딱 들고 막 쓸 거 아니에요. 그 풀이 방법 말이에요. 뭐냐고요? 첫 번째. 노가다. 선생님이 설마 노가다라고 하겠냐 너희한테? 치유의. 아니 내가 우리 같이 얘기했던 거 뭐라고? 치유의 방법. 아, 너희만의 표현인 거네. 맞죠? 너희만의 표현. 뭐 동현이도 노가다 합니까? 문제 풀 때요. 그래 뭘 때 그렇게 해야지. 그럼 우리가 안다면 뭐 어떻게 돼? 안다면 풀이 방법을 안다. 여사건. 그렇지. 여사건이 있었죠. 여사건이 뭔디? 전체에서 빼는 거죠. 그 반대 상황을 빼는 거죠. 그럼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 중요한 거 아니야? 첫 번째는 뭐야? 동영이 한번 얘기해봐. 첫 번째 뭘 것 같아요? 이 사건하고 비슷한 뭐 있잖아. 약간 비교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이 사건하고 비교되는 말? 남 사건? 쌤이 좀 약간 아재 개그를 좀 좋아해가지고 남 사건은 아니고요. 무슨 사건이죠? 합의 법칙. 합사건. 그렇죠. 합의 법칙요. 합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합사건이라고도 해요. 합의 법칙.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건이라는 말 나오죠. 아, 내가 너희한테 이거 동그라미 1번 아니야? 합의 사건, 합법, 이렇게 합의 법칙으로 쓸게 그냥. 합의 법칙이다. 선생님이 합의 법칙이 뭡니까? 라고 우리 확률과 통계 첫 번째 시간 했었죠. 합의 법칙 저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우리는 한 시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합의 법칙이 뭐냐고 강조했었죠. 너무 중요하다. 너희 선생님을 이렇게 약간 뭐랄까 좀 이렇게 우리 신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신뢰감이 없는 것 같아. 합의 법칙을 그렇게 강조했는데 합의 법칙을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합의 법칙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끝까지 다시 얘기하지 않을게요. 또 얘기하면 너무 옛날로 돌아가니까. 응?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야. 너희 선생님이 지금 복습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선생님이 약간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야 너희한테요.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요. 응? 좀 전에 막 이렇게 너 확률은 경우의 수를 잘 한다고 했잖아. 그럼 이 풀이를 잘 알아야 되니까. 맞죠? 그럼 이 풀이가 이어서 얘로 바뀐다고 지금요. 그러니까 이 풀이를 이용해서 얘를 푼다는 거야. 확률을요. 그럼 확률의 풀이 방법은 뭘까? 첫 번째. 합의 법칙의 이름이 그러니까 이름만 바뀌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응? 경우의 수에서는 이게 합의 법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초등학생이 된 거야. 그 다음 이제 중학생 되는 거고 고등학생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성장하는 것처럼 얘도 합의 법칙이 성장하면 뭐가 되냐고요? 이게 오늘 배울 내용인데요. 아는 사람 없나? 오늘 배울 내용 우리 책으로 보면 너희 저번 주에 선생님 어디까지 했는지 알죠? 저번 주에 선생님 숙제를 몇 초까지 했죠? 103초까지 했죠? 그러면 104쪽부터 3초까지 맞나?
네. 104쪽부터 어디까지? 끝까지가 어디냐면은 112쪽까지 원래 지난주에 다 했던 거야. 내가 그냥 과제 맞는 것 뿐이에요. 과제 맞는 거야.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과제가 지명이가. 근데 지명이 말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숙제 안 된 것 뿐입니다. 개념은 다 했어요.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은 이거 다음에 있는 그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지금 내가 어디 얘기하고 있는지 다시 잘 못 찾는 것 같아서 이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113쪽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하엽식의 다른 이름은 거기 있네요. 교세. 아닙니다. 확률의 덧셈. 아닙니다. 배반 사건입니다. 배반 사건. 내가 틀 수도 있지 안 배웠으니까요. 배반 사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너희가 그냥 개념을 이렇게 보면은 개념서를 그냥 보면 배반 사건과 합의 법칙이 달라 보인단 말이에요. 실제로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배반 사건이 뭐야 어디 있어요? 누가 한번 읽어줄래요? 선생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다. 배반 사건이 뭐야 어디 있어요? 상현님. 뭐라고 저기 적혀있나요? 몇 쪽에 적혀있는지 찾아줄까? 거기 여기 있네요. 배반 사건이요. 115쪽에 있네요. 배반 사건 이름이 있네요. 배반 사건 뜻은 안 적혀있네. 맞지? 그러면 선생님이 알려줘야겠네요. 여기 배반 사건 적혀있긴 한데 그죠? 그러니까 배반 사건이 여기 적혀있다. 거기 113쪽에 보면 그 위에 보면 박스 하나 있잖아요. 그 박스 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어요. 얘들아 있나요? 네. 배반 사건이요. 용어가 나온다. 그러니까 배반 사건 좀 적어보자. 빨간 색깔 같은 거 중요한 표시 좀 해놓을까요, 여러분? 선생님이 적어줄게요. 선생님이 필기 많이 안 하잖아요. 되게 짧게 얘기하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요 정도만 적으면 돼요. 요 정도. 약간 흐름을 선생님이 지금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예요. 오늘 배우는 거에 오리엔테이션이요. 난 너희가 확률 통계를 꼭 100점 맞았으면 좋겠어. 그때도 얘기했지만 최소한 1등급이야. 최소한 100점 아니더라도 최소한 1등급이야. 합의 법칙이 이거 다 적어야 돼 지금. 다. 어디 뭐 노트나 있잖아. 뭐 아니면 책에 빈칸에 적으면 돼. 근데 많이 안 쓸 거거든요. 쪽밖에 안 쓸 거야. 그래서 아무나 쓰면 돼. 아무나. 어디? 합의 법칙 옆에. 이거 그 오른. sol S-O-L L입니다. L. 솔루션 할 때 그 풀이 이런 겁니다. 원래 수학이 또 영어가 많잖아요, 그죠? 선생님 대학교 때, 특히 대학원 때 수학 책을 보면 다 영어로 돼 있어요. 시험 문제도 영어로 답을 적어야 돼요. 너희 나중에 대학교 가면 어느 과를 가든 영어는 기본인데 영어 잘하셨어요. 영어 잘해야 돼요. 선생님 영어 잘했냐고요? 고등학교 때요? 선생님 고등학교 때 수학 영어 1등급 맞았어요. 수능에서. 내신도 뭐 1등급이었고. 선생님 성적표를 보여줘야 되나? 그때는 수능 만점이 영어가 80점이었거든요. 그 80점 중에 선생님이 몇 점 맞았냐면은 73.5점인 거 나왔어요. 그러니까 100점으로 따지면은 딱 9점 정도 맞은 거야. 그래,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알아보겠네? 여사건, 합의 법칙이요. 자, 그럼 합의 법칙이 성장해서 배반 사건이 된 거라니까요. 그럼 너희 배반 사건도 합의 법칙하고 뭔가 의미가 비슷해야 되겠죠. 그래야 선생님 말이 뭔가 논리가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확률과 통계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개념의 맥이라고 할까요? 맥 전체 흐름이나 흐름을 좀 잡아주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합의 법칙이 뭔지 안다면 얘가 이해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배반 사건이란 써줄게요. 배반 사건이란 교집합이 없다요. 선생님 이걸 짧게 쓴 거야. 그냥 막 길게 쓰면 또 길어질 것 같아. 짧게 쓸게. 특징만. 교집합이 없다. 예를 들어볼게 너희한테요. 예를 들어볼게. 그러니까 사건 이때 배반 사건은 뭐야? 이름에 사건이 들어갔잖아요. 아까 선생님 사건이 뭐라고 위해서요? 사건은 부분집합이에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오는 사건. 그러면 홀수가 나오는 사건도 있잖아요. 그럼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짝수가 나오는 사건과 홀수가 나오는 사건은 교집합이 없지. 교집합이라는 말은 공통된 게 없다고요. 그런 거를 우리는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배반 사건이란 관계를 얘기합니다. 알겠죠? 관계야. A 사건과 B 사건이 교집합이 없을 때 두 사건은 배반 사건이다라고 한다고요. 자, 그럼 여기서 교집합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럼 합의 법칙과 뭐가 연관이 있어? 합의 법칙의 뜻이 뭔지 떠올려봐봐. 합의 법칙이 뭐였어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란 말이 나오거든요. 나오지 않나? 합의 법칙은 중2 때부터 배웠잖아요. 합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같은 말 아니에요? 같은 말이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뭐예요?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볼까? 합의 법칙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저번에 다 얘기했었는데 너희한테 일단 주사위를 내가 3번 던져요. 응? 던진다고요.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이 있을 거 아니야. 눈 숫자 말이에요. 나오는 눈의 수에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물었어요. 만약에요. 이거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물었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지? 짝수, 짝짝짝 되는 경우 맞죠? 아니면 짝짝홀 되는 경우 이렇게 쭉 쓰잖아요. 경우를 굵직하게 나눈단 말이에요. 이렇게 경우를 나누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해? 합의 법칙으로 나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너희가 짝짝짝이 되는 경우에서 막 나올 거 아니에요. 3 곱하기 3 곱하기 3 맞죠? 짝짝홀 나올 수 있는 것도 3, 3, 3이잖아요. 맞네? 그럼 위에는 26까지 얘들 26까지야. 그럼 우리가 이거와 이걸 어떻게 하냐? 더하냐 곱하냐? 더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더하냐고? 위에 있는 상황과 아래에 있는 상황이 동시에 날 수 없다니까요. 너희 생각해봐. 주사위를 3번 던졌는데 짝짝짝 되면서 동시에 짝짝홀 될 수 있냐? 없지. 그러니까 동시에 날 수 없다? 공통된 상황이 나올 수 없다는 거야. 같은 말이랍니다. 알겠네? 그래서 합의 법칙이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이런 문제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더할 수 있게 너희가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야. 너희가요. 그냥 이런 경우에는 더한다가 아니라 너희가 더할 수 있게끔 상황을 이렇게 쪼개낸다니까요. 쪼갤 때 어떻게 쪼갠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도록, 또 중복되지 않도록, 빠뜨리지 않도록, 또 되도록이면 굵직하게 나누는 거야. 경우를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이어서 나오는 게 배반 사건입니다. 그럼 너희가 문제 풀 때 배반 사건이 뭔데라고 얘기한다면 교집합이 없는 거에 하고 끝내면 안 돼. 실전에서 어떻게 해야 돼? 교집합이 없게끔 너희가 상황을 나눠야 되는 거야. 너희가 배반 사건을 이용해야 되는 거야. 수투나 수원하고 다르니까요. 수원과 수투는 공식에 우리가 맞추잖아요. 그렇지 않네? 우리가 미분계에서 공식에다 맞추잖아요. 다른 문제들을요.
얘는 그게 아니야. 내가 푸는 문제에다가 얘를 갖고 와서 써야 되는 문제야. 그게 애들이 어려워하는 거야. 근데 그걸 잘하는 방법은 선생님 뭐였겠지? 그걸 잘하는 방법은 적극적인 사고력이 필요하다. 적극적. 자기만의 그 사고력이다. 너희는 어때? 좀 성격이 좀 적극적입니까, 여러분? 성격도 중요한 거 같아요. 확통을 하는 방법이. 확통을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성격도 중요하다니까요. 선생님, 저는 성격이 소극적인데요 하면은 확률 통계할 때만, 그때만이라도 바꿔야 된다고요. 문제 푸는 나의 태도를요. 자기 태도를 바꿔야 된다고. 본인 태도를. 친구들 간의 관계 말고 문제 푸는 그런 관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적극적이야. 적극적이 만든 말이 뭐야? 만든 말. 탑지 보고 푸는 거지. 소극적인 거야. 안 돼. 통화. 근데 그래서 아까 선생님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봐, 선생님이 짧은 이야기 너무 오래 하고 있는 것 같아. 이 강조성을 느껴집니까? 느껴져요? 좋아. 그럼 대바사건 위치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PA 합집합 B는 이걸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우체에서는 아까 너희 줄 쳤는 거야. 이게 왠지 알겠니? 원래 P가 뭐야? 이거잖아요. P는 이 PA 합 B가 뭘 의미하는 건가 하면은 NA 합 B NS인 거야. 무조건 NS는 전체. 오케이? 그럼 얘도 다 뭐야? NS분의 NA, NS분의 NB인 거야. 그럼 전부 다 NS가 있으면 약분될 수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아는 이 P는 N으로 봐도 괜찮은 거예요. 경우 그 수학 하에서 NA 합 B 공식이 뭐였어요?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비였죠. 근데 여기는 NA 교비가 없네. 이유는 빵구. 오케이? 그럼 뭐 이게 무슨 말이라고? 교집합이 없게끔 상황을 만들어서 더하기만 하라는 거야. 빼기 있게 하지 말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빼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물어볼 수 있어. 왜가요? 그렇지 않나? 아니 공통된 상황이 무조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이 너무 강조를 많이 하고 있네요. 두 번째, 얘는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 배우는 제목이죠.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게 제목이 이거 아닌가? 확률 덧셈 정리야? 근데 덧셈 정리라는 용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선생님은 너희한테 뭘 더 강조하겠냐? 일단 배반 사건을 강조하겠니? 덧셈 정리를 강조하겠니? 배반 사건을 강조합니다. 선생님은요. 아니 선생님은 왜 책이랑 다르게 얘기합니까? 하면 안 돼. 책보다 조금 더 성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책은 너무 성실하지 않게 얘기하고 있는 뿐이라고요. 이건 이거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중요한 맥락은 이게 중요하다. 그 확률의 덧셈 정리는 비교하면 되지. 비교한단 말은 교집합이 굳이 내가 아까 전에 몇 개 넣어? 교집합이 없게끔 하라고 했잖아요. 문제 풀 때.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교집합이 무조건 딱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집합을 없애는 게 힘들 때가 있다고요. 예를 들면 내가 주사위를 던졌는데 소수가 나올 확률하고 짝수가 나올 확률이 있다고 생각해봐. 내가 알고 있네. 소수가 나오거나 짝수가 나올 확률을 물어본다고 생각해봐. 그럼 소수가 나오거나 이거 나올 때가 원래 합집합이잖아. 맞죠? 우리 배웠을 때 수학하에서도. 그러면 소수가 뭐가 있어? 2, 3, 5가 있다는 거야. 근데 짝수가 나오거나 있단 말이야. 그럼 짝수에 2, 4, 6이 있거든. 그럼 2가 무조건 두 번 들어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굳이 우리가 교집합을 없앨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그냥 빼자는 것 뿐입니다. 그게 덧셈 정리예요. 덧셈 정리란 PA 합 B가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교비니까 교집합이 있는 걸 굳이 없애지 말고 따로 찾아서 빼라는 뜻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게 빵인 거란 뜻입니다.
두 개를 비교하시면 되죠. 그럼 우리의 개념 잡을 때 어떻게 하라고? 야한테 맞춰서 문제 풀되 이렇게 하는 풀이가 오히려 더 힘들 때 이렇게 하라는 거야. 오케이? 실전에서요. 실전에서. 세 번째는 뭐겠어요? 여사건이요. 여사건의 확률. 얘는 그냥 이름이 이어지죠. 맞죠? 여사건의 확률이 뭐냐면 전체 확률이 1이니까 1에서 반대 확률을 빼는 걸 얘기합니다. 이것이 왜 전체 확률인지 알겠네요, 여러분? 전체 확률이 왜 1이에요? 위에가 전체가 들어가면 NS분 NS니까 1이 최대죠. 절대 1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확률의 정의상. 그러면 최소는 음수는 아니지. 무조건 최소 0이죠. 경우의 수는 최소 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여사건은 그냥 전체도 빼는 건데 이 뺀다는 것이 여사건에 이어지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너한테 경우의 수를 풀 때 1번, 2번 중에 뭘 더 많이 하라고 했냐면 1번을 많이 하라고 했어요. 1번을 계속 연습하다 보면 여사건은 자동으로 쉽게 느껴진다고 했어요. 맞잖아요. 여사건이 뭔데? 전체 경우의 수에서 위에 있는 경우의 수를 제외한 거거든요. 맞죠? 얘도 마찬가지지. 전체에서 제외한 거야. 그래서 확률의 세 가지 풀이는 요겁니다. 내반 사건, 덧셈 정리, 여사건이요. 2번이 하나 더 추가된 것 뿐입니다. 1번을 따라가지만 이게 더 힘들 때만 쓰자는 거야. 알겠습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서 너희가 느끼고 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러면 이게 개념의 핵심입니다. 오늘 배우는 그 단원의 핵심은 이거예요. 솔직히 이거밖에 없지. 확률 이야기는요. 맞지 않니? 이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야.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요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요 이야기 맞잖아. 요 이야기만 가지고 계속 풀었어요. 대신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이 분자의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예전에 배웠던 순열, 조합, 그걸 때 배운 거예요. 그 다음 뭐가 있었죠? 분할. 분할과 분배 있잖아요. 분할과 분배, 그 다음에 이제 고2 때 배우는 여러 가지 순열, 그 다음에 중복, 조합. 이 5가지가 다시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계속. 알겠니? 여기까지 질문 있나? 여기까지요. 질문 없어? 질문 있어? 자, 그러면 문제 풀다 보면 쌤이 덧셈 정리라고 했잖아요. 막 곱셈 정리가 나올 때 있거든요. 그거는 쌤 곱하기 뭐 이렇게 놓는다. 곱하기. 여기서도 곱의 법칙으로 있잖아요. 쌤 아예 안 적었지? 곱의 법칙이야. 쌤이 곱의 법칙이 뭐라 했노? 그때는 잠이 오는 상현이 얘기해봐. 곱의 법칙이 뭐야? 곱의 법칙이란 곱살이라고 했죠. 곱살입니다. 곱의 법칙은요. 얘를 도와주는 거예요. 얘도 도와주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 했던 거 기억나죠? 짝짝짝 때 3, 3, 3 곱한다는 거. 그게 곱의 법칙 아니야? 응? 곱의 법칙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도 곱셈 정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 1번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1번 얘를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연습할 건데를 생각하고 이제 문제 푸는 거죠. 그러니까 확통은 유형별로 푸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똑같은 개념으로 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문제 펴볼까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다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뛰어넘지 말고 앞에 들어가는 것부터 하자. 뛰어넘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푸는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백사점이요. 그러면 선생님 백사점 하는 이야기도 이걸로 풀어도 돼야 안 돼? 얘들아? 미리 이걸로 풀어도 돼야 안 돼요? 당연히 됩니다. 당연히 돼요. 책에서는 덧셈 정리가 2단원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앞에 1번, 3번은 앞에 있는 확률이 계속해서 쓰인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풀이할 때는 2단원이면 풀이할 때 그럼 얘만 갖고 풀어야 될 거냐? 아니잖아요.
마음대로 풀어준다고요. 중요한 거는 1번이고요. 오케이? 그 연습을 하자. 자, 이거 뭐고요? 104쪽 펴보세요, 여러분. 104쪽에 가면은 제가 아까 말로 잠깐 했죠. 분할을 이용한 확률이잖아. 이거는 분할 때문에 너희가 어려운 거지 확률 몰라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선생님 한번 해봅시다. 그냥 같이 예를 들어보자.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세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이용할 건데 이겁니다. 근데 이 1번, 2번, 3번의 특징을 잘 보면 하나의 사건일 때가 아니야. 사건이 2개 이상일 때인 거야. 그럼 하나의 사건일 때는 문제가 너무 쉬워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위에 있는 개념이 그냥 끝나는 거야. 맞지 않니? 이런 사건이 섞였을 때 이런 경우와 저런 경우가 나눠질 때 문제가 좀 더 어려워졌을 때 얘기하는 것 뿐이야. 쉬울 때는 위에 걸로 그냥 끝내면 됩니다. 그게 이 중에 어디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문제 읽어보면서. 자, 4국을 읽어볼까?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으로 구성된 동아리가 있대요. 이때 2명씩 세 팀으로 나누어 시험을 할 때 그럼 여기까지가 뭐야? 분모라니까요. 내가 이해돼? 임의로 2명씩 세 팀으로 실험을 할 때까지가 분모. 오케이? 우리 딴 건 나중에 얘기하고 분모 찾고 시작합시다. 여기서 얘기한 1번, 2번, 3번은 분자 구할 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경우. 이거 전부 다 분자에서 쓰이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일반적으로. 그럼 499번의 분모는 뭐가 됩니까, 여러분? 6명을 2명씩 나누는 방법 아닌가요? 자, 6명이 있는데 2명, 2명 이렇게 내가 임의로 2명씩 세 팀으로 나누어 심한다 그랬지. 이때 뭐가 중요한가 이거야. 그냥 사람을 딱 나누는 거는 분할이야. 이건 너희가 옛날 고1 때 배운 거야 지금요. 그러면 분할인데 이 세 팀의 이름을 만약에 주잖아요. 과학 실험을 하는데 너는 뭐 물리 실험을 해. 너는 뭐 화학 실험을 해. 이렇게 나눠주면 성격이 달라지죠. 근데 지금 그냥 나눌 때는 성격이 같은 거야. 다시 말해서 그냥 분할이라고. 근데 각각의 팀에다가 이름을 주는 순간 분별로 바뀌는 거야. 지금 그냥 분할이에요. 분할. 쉽게 얘기하면 족자는 거. 오케이? 같이 해보자. 공식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고1 때로 돌아가서 이 2명을 고르는 방법은 상해나 몇 가지죠? 뭐가 재미없는데? 네. 네, 6시이죠. 자, 쉽게 생각해. 축구장에 6명이 있는데, 운동장에 6명이 있는데, 야, 너 우리 중에 조 짤 건데 2명씩 한번 골라봐 그랬단 말이야. 자, 그리고 나서 앞에 이제 체육생님이 6명 딱 서 있는데, 야, 2명 남아 그랬단 말이야. 그 2명이 손 들고 가야 돼요. 그게 경우에서 몇 가지냐고. 6시 아닙니까, 여러분? 6개 중에 2개. 4명 남았네요. 그럼 또다시 4명 중에 2명 골라야 되죠. 얘는 2명 중에 2명이야. 맞습니까? 그럼 여기까지가 뭐라고? 분할인데 내가 동시에 뽑고 있잖아요. 내가 동시에 뽑을 때 어떻게 하죠? 곱하죠. 곱한다고. 곱하기. 곱한 다음에 끝입니까? 끝입니까, 여러분? 분할. 곱하기 뭐 해야 돼요? 곱하기 2? 아니죠. 곱하기. 자, 이 명수가 똑같죠? 명수가 똑같을 때 어떻게 한다고 들었죠? 3개의 숫자가 똑같잖아요. 3팩토리분의 1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고1 때 얘기했던 거야. 틀릴 수 있어. 괜찮아. 근데 만약에 쌤이 근데 만약 이렇게 안 나누면 문제 바꿔가지고 내가 만약에 바꿔가지고 4명 1명이래요. 이러면 어떻게 되지? 6C4 2C 1C 곱하기 몇 팩분의 1? 이때는 2팩분의 1인 거야. 같은 게 2개 있습니다. 숫자가 같은 게 몇 개 있냐가 중요합니다. 3개니까 3팩이야. 2라서 뭐 2팩이 아니야.
당연히 너 왜 이렇게 잠이 많이 와? 너 부산 가서 잘 놀고 왔는데 잠 안 되지? 아, 네. 부산 가서 1박 2일 하고 왔어요? 네. 근데 부산 가면 그 춘가오 가면 말이에요. 밥은 어떻게 먹냐? 밖에서 사. 다 사 먹어요? 네. 아, 그 몇 끼 다? 아, 몇 끼를 다? 잠은 호텔. 너희 나이 때는 뭐 굳이 호텔 갈 필요 있나? 그 바깥에 자면 안 돼, 그냥 낮에? 온 세상에 자면 되나 이렇게. 날씨도 덥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자야 돼요? 아니면 밤새 놀면 되잖아, 이렇게 뭐 세상에서 기타 치고 빙들 앉아서 그 뭐야 이렇게 불 피우고 이렇게. 너무 옛날 감성인가요? 야, 우리 이렇게 모사장에 딱 이렇게 무덤불 피워가지고 기타 치고 손 돌리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걸 뭐라 할 거예요? 아, 그러면 뭐 날로 안 피우면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낭만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래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그럼 몇 가지인가? 이게 몇 가지죠? 6가지죠? 약분되니까 15가지가 분모가 됩니다. 그럼 얘는 그냥 지금 분모가 되게 쉽게 나온 거야. 그럼 답을 구하기 전에 분모만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분자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 지금 한 문제 좀 오랫동안 설명하고 있는데 잘 알아듣고 있나요? 자, 분자 보세요. 야, 그 노란색 나와 있죠. 남학생으로만 구성된 팀이 문제도 모르겠네, 얘들아. 생긴다고 했죠. 자, 내가 질문해 볼게. 현재 남학생 몇 명이죠? 셋. 여학생 셋이잖아. 그럼 남학생 3명 중에서 남학생으로만 구성된 팀이 있단 말은 뭐야? 무조건 2명은 하나의 남학생 팀이 돼야 되는. 맞습니까? 그러면 남학생이 한 팀이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골라야지 뭐. 이 2명을 우리끼리 뭐 남학생 2명이라고 합시다. 셋 중에 아무나 해도 됩니다. 아무나 해도 돼요. 왜 다 똑같은 성격이니까요. 남학생 2명이 여기 들어갔다 가정이 되냐, 알죠? 선생님 너희한테 얘기한 합의 법칙 할 때 뭐라고 했나? 합의 법칙은 직접 찾아가는 거였어. 노가다하고는 달라요. 직접 고지고대로 찾는 거야. 남학생 2명. 오케이? 이걸 처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시구요. 그럼 여기는 남학생 1명, 여학생 1명. 그잖아, 총 6명이니까. 여학생 이렇게 되겠지. 이걸 고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 상황을 찾았으니까 이걸 식으로 쓰는 것만 연습하면 되는 거지. 그럼 너희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떤 남학생 둘이가 한 조가 될 건데 이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3명 중에 2명을 골라야겠네요. 이 남학생은 6명 중에 고르는 게 아니고 남학생 3명 중에 고르는 거잖아요. 그럼 32로 바뀌겠네요. 얘 말이에요. 32. 됐습니까? 자, 그러면 32야.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럼 여학생, 남학생 하나 남았잖아요. 남았죠? 그럼 이 남학생은 무조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동으로 얘들은 어떻게 될 것 같냐고요? 2명 가야 되니까 무조건 되겠죠? 근데 그 여학생이 어떤 여학생이 이 남학생 1명하고 같이 갈 건 내가 뽑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다시 몇 개 중에 몇 개야? 몇 개라서 이상하다. 몇 명 중에 몇 명이야? 3명 중에 1명. 그러니까 어떤 여학생이 이 남학생과 한 조가 될 건데를 고르는 거니까 3명 중에 1명을 고르는 게 맞지 않나요? 2명 중에가 아니라. 맞죠? 그럼 얘도 32가 되겠죠. 여학생은 보라색깔로 쓸게요. 그럼 남한은 자동으로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자동으로? 아까 남은 얘가 이거 짝이 되겠고 얘는 남은 놈이 여학생이 자동으로 짝이 되겠죠. 그럼 정답은 15분의 9여야 한다. 오케이?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문제풀이가 뭐야 얘들아? 이걸로 끝나는 거야 이걸로야. 위에 거야. 다른 상황이 없잖아요. 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여러분? 어려워. 뭐가 어려웠어요? 아니 그냥 좀 연습해야겠네요. 좋아. 연습해보세요. 밑에 거요. 선생님 너희 다음 주에 치는 오감 테스트 시험 보면은 내일 배운 데까지입니다 여러분. 내일 배운 데까지가
처음부터 시험 범위가 될 거예요. 상현아, 잠이 올 때는 이거 이렇게 할래? 지금 좋다. 이거 왼손으로 할게. 선생님 이거 왜 하고 싶은지 알죠? 운동도 하고 혈액순환도 하고. 자, 풀고 있나요 여러분? 500번 자기 스스로 한번 풀어보세요. 좀 어때? 좀 동현이 힘들지 않아요? 6시간째 수업하는데 할만해요? 힘들어요? 아, 그러면 내일 좀 올 때 있잖아요.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중간 계속 오프고 하니까 이렇게 구분 잘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약간 준비해서 오면 좋지 않겠나? 쉬는 시간 맞죠? 그렇죠? 네, 갔다 오세요. 집에 가야지. 잠을 푹 자고 이렇게 수업 아침 수업이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너 덥니? 괜찮아? 에어컨 한번 틀어줄까? 답은 왜 안 보이냐? 약간 어렵나? 생각하고 했는 것처럼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똑같이. 봐봐, 얘도 지금 뭐야? 또 세팅을 만드니까 똑같잖아. 분모 똑같네요. 그래서 분모 똑같은 거 알겠니? 분모 두 명씩 하고 있잖아요. 아니네, 얘는 3명씩이네. 미안하다. 분모 바뀌어야겠다. 얘는 3명씩이네요. 3명씩. 그러니까 3, 3 하는 거예요. 3, 3. 지금 말을 너무 많이 했나?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길래. 일번. 오케이. 이건 맞습니다. 그럼 상현이는 옆에 거 한번 더 풀어봐. 응? 그러니까 너희가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판단하는 거야. 아까 했잖아, 그지? 분자 구할 때 판단해야 돼요. 답변 한번 볼까요? 한번 보자. 분모는 뭡니까? 6C3 곱하기 3C3 그리고 다시 곱하기 2 팩토리 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왜냐면 3명 똑같잖아. 그럼 2개 똑같으면 이게 금방이거든요. 그래서 자, 그럼 이게 몇 가지가 계산해 볼래요? 자, 계산 6C3을 계산하는 건가? 6C3 곱하기 4 나누기 3 곱하기 1. 그러니까 10개 나오죠. 20개 나오죠. 얘는 계산은 1이고 얘는 나누기 하면 되는 거니까 10가지가 분모가 됩니다. 자, 그 중에서 뒤에 이거 봐야죠. 노란 색깔. 노란색 잘 찾아야 돼요. 노란색을 잘 찾아야 돼요, 여러분. 반이 이렇게. 와. 자, 아까 지금 풀어보고요. 6C3 혼자 곱하기 이펙트 내주시고. 아, 이펙트. 부주와 같은 명도 있고. 이게 세 명씩 가니까 AC가 같은 팀에 오고, 맞잖아. BD가 다른 팀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AC의 짝이 되신 사람 찾아줘야 돼. AC의 짝이면 이해돼?
A와 C의 짝꿍 경주사는 몇 명이죠? 2명이죠. 답이네. 그리고 끝났네. A, C의 짝만 딱 한 명 찾으면 자동으로 한 명은 B의 짝이 되는 거 맞죠? 응? 경우의 수가 두 가지라고요. 분자가. 그러니까 그 판단을 잘해야 돼. 저 위에 있는 NA 이 어려워 보이는 분자 구하는 거 말이야. 자, 나 넘어갔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자. 부분 집합의 확률이죠, 이제. 자, 504번입니다. 쌤이 이제부터 문제를 풀면서 너희한테 이 개념 배웠던 것들 써놓을 건데 특별하게 지금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야기들이 섞여 있는 겁니다. 알겠죠? 까먹었다면 얘기를 해줄 테니까 잘 보셔야 된다고요. 자, 읽어볼게. 1, 2, 3, 4, 5가 있대요. 근데 이 중에서 뭐라고 했냐면 임의로 하나의 부분 집합을 택할 때 여기까지가 분모죠. 자, 질문해볼까요? 얘들아, 1, 2, 3, 4, 5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부분 집합 중에서 하나를 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분모는 뭐가 돼야 돼? 부분 집합의 총 개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너희가 고등학교 또 1학년 내용이잖아요. 부분 집합 개수 몇 개입니까, 여러분? 몇 개입니까, 여러분? 부분 집합의 총 개수 몇 개냐고요? 고1 이야기야. 이게 몇 승? 5승. 이게 5승이잖아요. 이게 분모다. 됐나요, 여러분? 자, 고1 이야기 복수하고 얘기했어. 그치? 아직 어려운 게 아니야. 자, 그럼 이제 분모는 끝났고 풀자. 그 부분 집합의 원소가 몇 개라고 했죠? 3개요. 3개. 그리고 원소율이 반드시 포함된다고 했어요. 자, 또다시 우린 합의 법칙. 고지고대로 가는 거야. 고지고대로 간다. 응? 1을 넣어야지 뭐, 그죠? 그럼 총 3개니까 나머지 2개를 찾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해돼? 몇 개 중에 몇 개야? 저 위에서 4개 중에 2개를 고르면 끝입니까? 끝입니까? 더 해야 됩니까? 저기 1이 여기 들어갔으니까 남은 4개 중에 2개만 고르면 끝 아닌가? 그러면 4C2가 됩니까? 4P2가 됩니까? C 맞죠? 이 넣는 수도 중요하지 않죠? 집합의 개수는 원소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따라서 정답은 32분의 6이어라 라는 겁니다. 약분하면 16분의 3입니다. 얘들아, 쉬운 거 맞나? 맞아? 넘어가도 돼요? 밑에 거 안 풀어도 될까요? 좋아. 질문. 501번 풀자고요? 같이 보자. 너의 질문 있는 거 하세요, 알았죠? 질문은 같이 하자고요. 자, 501번 문제는 아까 앞에 거 했던 거네, 그죠? 새로운 유형이 아니고. 같이 봅시다, 여러분. 501번. 둘째 줄 읽어볼게요. 임의로 2명씩 세계조를 만들 때 찾았습니까? 그럼 이게 또 아까 똑같지 않나요? 총 또 6명이잖아요. 또 둘 이렇게 쪼갤 거 아니에요. 그럼 아까 우리 499번 할 때하고 똑같이 얘도 15개까지는 계산 안 해도 되겠죠, 선생님이요? 그냥 15분에는 똑같이 쓰고 넘어가자고요. 자, 그 다음 일이 뭐야? 3개의 조가 모두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네요. 그럼 이 말 아니에요? 남녀. 지금 이 상황 맞습니까, 여러분? 맞죠? 맞지, 얘들아? 그럼 자, 질문합시다. 지금 이 상황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남학생이 미리 한 조씩 가만히 있고, 괜찮네? 상황을 만들어 보자고요. 뭐 거꾸로 해도 되고, 여학생이 먼저 이렇게 3명 있어요. 그럼 남학생 3명이서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줄 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줄 세워야 되죠. 왜냐하면 조에 한 조,
두 조, 세 조 있는데 이 안에 지금 여학생 3명이 있다고 지금요. 미리 들어갔다고 생각해봐.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럼 여학생이 그냥 들어갈 때는 3팩토리얼 하면 안 돼. 조를 짤 때는 조의 이름이 없으니까 아직 다 동등하다니까. 근데 여학생이 들어가는 순간 이 여학생과 이 여학생은 달라지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학생들이 앉고 난 후에는 남학생들이 가는 것은 3팩토리가 된다. 분자는 3팩토리. 이렇게 판단하면 끝나는 거예요. 판단 맞아요? 끝났었어요? 그럼 얘는 6이잖아요. 답은 5분의 2여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 너희가 고민을 좀 많이 해보면 이해 제 말이 납득되지 않겠나 보죠? 자동으로 단조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 생활 속에 있다고 생각해야 돼. 생활 속. 너희가 친구들 이제 6명이 있는데 저기 이월드 갔어요. 너희 한 번씩 친구들하고 이제 남학교, 여학교 이렇게 소개팅하잖아요. 해보죠. 해본 적 없어요? 6명이 같이 놀러 갔다고 생각해봐. 이월드야. 자, 그리고는 무조건 남학생이 가서 같이 앉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지 그 경우에 좀 찾아보라고요. 그럼 일단 여학생들이 딱 앉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은 자리라고요. 예를 들면 보트가 다 똑같은 보트가 있다고 생각해봐. 공보트 말이야. 공보트. 그 오리배잖아. 오리배. 오리배라고 오리배. 오리배가 다 똑같이 생겨서 오리배. 수성보사가 아니냐. 그럼 여학생들이 딱 탔다는 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아직까지 그럼 여학생들이 타는 방법은 한 가지인 거야. 다 똑같은 오리배라고 한다면 지금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조만 짜는 겁니다. 그럼 결과는 아직까지 경우의 수가 없는데 1인데 남학생들이 그럼 이제 가서 여기 앉을래 여기 앉을래 할 거 아니야. 그럼 첫 번째 남학생이 가진 자리 몇 군데요? 이 학생 자리냐? 이 학생 자리냐? 여기 다 다르잖아요. 다른 자리야. 그 다음부터 여학생이 내가 앉아 있다고 가정했다. 그럼 그때부터는 다른 자리야. 만약 거꾸로 남학생은 앉아도 똑같이 그때는 여학생 입장에서 다른 자리가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선생님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선택 맞죠? 네, 끝입니다. 자, 그 다음 500 아까 어디까지 했냐? 10번 해차리죠? 선생님이 지금 문장에서 풀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개념을 써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려운 문제가 안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까지죠. 510번.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자, 분모 몇 가지? 36가지. 선생님, 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36분의. 자, 그 다음. 처음에 나온 눈의 수가 두 번째 수보다 크다 그랬죠? 맞아. 이게 무슨 말이죠? 순서가 정해졌네요. 선생님 너희한테 얘들아 순서가 정해지면 뭐 한다고 했죠? 순서가 정해지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좋아. 잘 생각해. 예를 들어, 너희 헷갈리면 예를 들어 봐봐. 앞에 있는 놈이 뒤에 거보다 크단 말이야. 여기가 막 6이 왔으면 뒤에는 1, 2, 3, 4, 5 더 올 수 있잖아. 맞죠? 아니지. 6은 못 오죠. 더 크다고 했으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야. 내가 6과 1을 쓸 수는 있지만 1, 6을 쓸 수는 없다는 거지. 자리 못 바꾼다는 거 아니야? 자리를 못 바꾼단 말이 조합이 됩니다. 순서가 정해진다. 몇 시 몇입니까? 6시 얼마? 이가 되죠. 6시야. 6시가 얼마죠, 여러분? 15가지. 이렇게 마무리. 잠깐만. 내가 뭐 잘못 적었나? 육시 아니? 맞죠? 나 보기 답이 없길래. 약분 얼마죠? 약분하면? 12분의 5. 그 답 맞아요. 답 있네요, 거기에.
아, 선생님이 이게 약분 아니구나. 11분의 5가 답입니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위에다 적어보세요, 여러분. 순서가 있으면 조합된다. 순서가 정해지면 조합된다. 까먹지 마세요. 위에도 적혀있긴 있네, 그죠? C라고. 근데 같거나 들어가면 이제 중복조합 되는 것 뿐이야. 같거나 되면요. 얘는 지금 같거나가 없었잖아, 그죠? 얘들아, 선생님 넘어가도 되니? 갑시다.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어서요. 자, 유형 16번. 조합을 이용한 도형입니다. 사실 이제 남았는 게 세 가지 유형이 남았는데 선생님 맨 뒤에 있는 그 통계는 미리 풀었거든요, 얘들아. 저번 수업 시간에요. 그래서 유형 18번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 전에 딱 3개 하고 내일 이걸 이제 풀어야겠네요. 개념 설명했던 거. 내일 안 까먹겠죠? 뭐 내일인데 설마 내일까지는 기억하겠지. 또 잘 적어놨지 않네? 맞죠? 자,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516번이야.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묻고 있네. 근데 그 전에 뭐야? 삼각형을 만든다고 했는데, 자, 사실 516번 요 유형 시험이 잘 나와요, 여러분. 이거 좀 개념 설명 좀 해줄까? 좀 해줘야겠다. 왜냐면 얘는 지금 삼각형 묻고 있잖아요. 근데 삼각형 아닐 수도 있거든요. 하나, 둘. 자, 6개의 점이 있는데, 너한테 한번 물어볼게, 얘들아. 점 6개 가지고 내가 삼각형을 만들고 싶대. 그러면 나는 6개 중에 점 몇 개 골라야 돼요? 3개를 고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삼각형을 만들려면 6시 3이 돼요, 여러분. 알겠네? 자, 뽑는 순서 안 중요하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직선의 개수를 물었어요. 2점을 지나는 직선 말이야. 그럼 직선은 어떻게 구해야 되죠? 6개 중에 몇 개 골라야 돼요? 2개를 고르면 됩니다. 문제 바뀌면 말이야. 그럼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 얘들아. 직선 말고 너희 반직선 들어봤니? 반직선은? 반직선 굳이 안 해도 되겠지. 그래, 직선까지만 합시다. 아무튼 직선은 2개가 필요하고 삼각형은 3개가 필요하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 만약에 사각형을 본다면 사각형은 점이 또 4개 필요하겠죠? 근데 그건 나중에 하자고요. 일단 두 번째까지 먼저 합시다. 자, 지금 이 문제는 삼각형을 묻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이 문제. 그리고 이거 치울게. 바로 다른 문제 풀 때는 직선 나오더라고요. 어디에 직선이 나오냐면은 어디 있냐? 523번 보면 나와요. 523번 보면 이 중에 2개를 택할 때 보이죠? 그게 직선이지 뭐죠? 또 525번도 그렇고, 아무튼 직선이 자주 나옵니다. 삼각형하고요. 그래서 미리 얘기한 것 뿐이야. 자, 삼각형 점 3개 필요하다 이거야. 자, 잘 봐.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럼 분모가 63이니까 얼마야? 분모 63이니까 20가지죠? 약분하면 20가지. 654 나누기 6 하면 돼요. 자, 분장을 봅시다. 이제 분장.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이거든. 일단 직각삼각형의 특징이 뭐야? 이거 너의 상식을 좀 묻는 거야. 직각삼각형은요 반드시 원에서는요 지름일 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너희 봐, 이게 지름이잖아요. 지름에서 어디 쓰면 돼? 나머지 하나가 이렇게 되면 무조건 얘는 직각이라고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지름이면 이렇게 해도 직각이고 이렇게 해도 직각이고 이 말이에요. 밑으로 해도 직각이고 이렇게 해도 직각이라고요. 그게 기억나냐고요? 그럼 얘는 하나의 지금 직선이 몇 개 나와요? 하나의 지름에 직각이 4개 나오죠. 그럼 지름이 총 몇 번 나올지 생각하면 되겠네요. 지름 몇 번 나오죠? 1번, 2번, 3번. 그럼 하나당 4개씩이니까 4 곱하기 3이어라 이거죠. 이것도 한 번에 답이 나오죠.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요. 정답은 5번이고요.
근데 이건 별로 어렵지 않은데 너희 오른쪽에 걸 미리 좀 보세요, 여러분. 오른쪽에 뭘 볼 건가 하면 519번이야. 여기 516번과 519번의 차이점이 있는데 519번이 모의고사에 한번 등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를 푸는 거고, 자 이렇게 생긴 뭐야? 반원이죠. 자, 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있었어 지금 문제가. 자, 그리고 오늘 질문을 이거 보니까 3개의 점을 택할 때까지 했지.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셋째 줄에 7개의 점 중에 3개를 택할 때까지가 분모라고요. 택하는 건 그냥 7시 3위로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여러분? 상황이 이게 안 오잖아요. 지금요. 택할 때까지. 자, 분자는 뭐가 됩니까? 삼각형이 될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너희한테 분명히 삼각형도 점이 몇 개 필요하다고 했죠? 3개가 필요하다. 그럼 여기서는 일단 분자는 7, 3이 가기는 가요. 근데 뭘 빼야 돼 여기서는요?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야. 뭐가 있을까요? 안 되는 거야. 봐봐. 이 3개를 고르면 안 되죠. 얘는 지금 한 직선 위에 점이 3개 있는 경우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직선 위에 점이 3개 있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동원해봐. 그럼 결국 여기 4개 중에 3개 고를 때는 안 된다는 거야. 그 외에는 싹 다 됩니다. 이거를 모과사로 하지 말고 이렇게 찾아내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답은 어떻게 됩니까? 7, 6, 5니까 35. 얘는 31 되겠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좋아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시간이 40분까지인데 잘 따라오고 있니? 점점 마치는 시간이 다가오니까 너희가 좀 표정이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치? 이제 집에 가는 거야. 응? 좀 고생한 만큼 보람도 있겠죠? 근데 선생님도 이 시간 되면 나도 잠이 좀 많이 와요. 왜냐하면은 점심을 딱 먹고 여기 딱 지금 수업을 오거든요. 너희는 점심을 먹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뭐 이렇게 먹었다면 잠이 좀 올 시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해는 된다고요. 대신 이해된다고 해서 자면 안 돼요. 잠 깨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내가 앞에서 푼 거 말고 그러면 상현이 나와서 한번 풀어주세요. 이거 529번. 어때요? 이제 나올 때 됐지 않니? 때가 안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지명이는? 저도 때가 안 나. 알겠어요.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언젠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풀어볼게요. 529번입니다. 이게 최근에 좀 했던 거네요. 중복조합요. 자, 일단 최근에 했던 걸 떠올리면서 해볼게.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8. 음아닌 정수해 중에 하나를 택한다. 결국 뭐야? 음아닌 정수해의 개수가 분모죠. 자, 몇 H 몇입니까? 3H 8. 아, 근데 동현아, 이게 왜 3H 8인지 혹시 알겠니? 모르면 선생님이 좀 보강해 줄게요. 잘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아는 거 맞죠? 보강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지? 좋아요. 3H 8이에요. 그럼 분자는 몇 개 될 것 같아요, 여러분? y가 2라고 했지? 그럼 2 넘기면 되잖아요, 그죠? 오른쪽 2를 넘기면 6되니까 x 더하기 z는 6 되는 거니까 몇 H 몇이 돼야 돼요? 2H 6으로 적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계산은 하면 계산도 해줄까요? 그래, 이 둘이 더해서 1 빼는 거죠.
10, 10, 8이고요. 둘이 더해서 1 빼는 거야. 7, 16이야. 얘는 7, 얘는 40이야. 됐습니까? 네, 다 넘어가려고요. 마지막까지 왔네요. 함수. 근데 여기까지가 원래 지난주 한 거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아무튼 천천히 나갑시다. 534번. 근데 선생님 대표형만 풀고 있는데 오히려 다른 문제 더 어려운 게 더 많을 거야. 밑에 있는 뭐 터프 이런 문제들이 조금 더 어려울 거야. 그런 거 선생님 펴줘도 되는데 시간 나면 해줄게 이거죠. 먼저 풀고요. 534. 자, 함수 중에서 그랬지? 얘들아, 함수의 개수 우리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이 함수의 개수가 중복 뭐라고 했냐? 중복 순열이라고 했습니다. 함수의 개수는 중복 순열이다. 그럼 분모는 3의 4제곱이죠. 왜냐하면 A가 갈 수 있는 건 4개, B도 4개, C도 4개거든요. 4 곱하기 4. 그러니까 4. 지금 틀렸네. 4의 3승이잖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어. 4 곱하기 4 곱하기 4라는 거냐. 자, 이게 분모. 그럼 분자는 뭐야? 치역이 얘들아 1, 2라고 뭐야, 말이 안 돼. 1대 함수라고 했죠. 1대 함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순열. 그냥 순열. 4p3. 밑에 거는 굳이 쓰면 4파이 3이고요. 됐나요? 여러분. 응? 다 됐죠? 그럼 정답은 위에가 64분의 24가 되니까요. 8로 약분하면 8분의 3이여라 라는 겁니다. 자, 일단 생각은 다 했는데 너희 문제 하나 풀고 마치죠. 딱 하나만 풉시다. 몇 번을 풀고 싶나요? 몇 번을 풀고 싶어요? 터프? 함수? 그럼 밑에 거 풀어보세요. 5, 3, 5요. 금방 했던 거. 풀어보세요. 그거 풀고 마칩시다.